자, 6페이지에는 이제 개념을 다시 복습하는 정도 내용인데, 빈칸 채우는 것들, 당연한 것들은 빨리빨리 채우고요. 조금 우리 복습해 볼 만한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다항식의 정리 방법은 내림차순 아니면 예원아 보겠어. 오름차순이겠지, 그치? 차수가 낮은 것부터 쓰는 것을 오름차순이라고 하죠. 자, 뭐 덧셈 뺄셈 하는 거, 그 다음에 교환 법칙, 지금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준하나 A 플러스 B는 뭐하고 같다? 그치, 요거 당연한 거고. 내려가서 이제 다항식의 곱셈으로 가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한 다음 뭐끼리 모아야 될까요? 동류항이죠, 그죠?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음 빈칸에 있는 거 형거나 요렇게 되는 거 이거 무슨 법칙이라 그러지? 분배 법칙, 그치? 우리가 실수를 계산할 때 쓰는 이런 규칙들을 그대로 적용해주면 된다. 당연한 얘기 드리고, 밑에 곱셈 공식 다 외우고 있죠? 그 중에서 요 빈칸에 들어갈 것은 합차 공식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일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 6, 7, 5번부터 이제 밑으로 쭉,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 이거 우리 맨날 시험 보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공식을 다 같이 공식을 외웠어도 그 공식을 실제로 식을 계산할 때 적용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공식은 외웠는데 자꾸 이런 거 전개하는 문제를 틀려. 이거 공식을 적용할 줄 모르는 거야. 공식을 적용한다는 게 내가 자꾸 틀린다면은 공식을 위에다 써놓고 정확히 1대1로 비교하면서 요거 자리에는 요게 들어갔고 요거 자리에는 요게 들어갔고, 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써보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 내가 알잖아. 내가 그냥 전개시키거나 뭐 맞는 식 틀린 식 찾으시오 이런 문제를 자꾸 틀린다면 공식을 딱 써놓고 1대1로 비교를 하면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전개가 되는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뭐 몇 번이지? 8번 공식 같이 요렇게 괄호 3개가 곱해졌을 때 어떻게 전개되는지 뭐 공식으로 물론 외우고 있지만 이거를 하나 늘려도, 이렇게 늘려도 자연스럽게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가 보여야지 이 공식을 진짜 이해한 거라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괄호 4개짜리를 내가 전개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전개의 기본적인 느낌은 이런 거죠. 4개의 괄호가 있는데 그 4개의 괄호에서 각각 하나씩 항을 뽑아서 곱해서 하나의 항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4개의 괄호 중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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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를 뽑았다. 그럼 유나야 어떤 항이 만들어져? x 4제곱이라는 항이 띡 만들어지는 거고, 그치? 그리고 만약에 자 다른 괄호는 전부 다 x를 뽑았는데 첫 번째 괄호에서는 a를 뽑았다. 이러면 유나야 어떤 항이 만들어져? 그렇지, ax 세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데 ax 세제곱이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자 여기서 b 뽑고 나머지 다 x 뽑으면 뭐도 만들어져요? bx 세제곱도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cx 세제곱도 있을 거고 dx 세제곱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모아가지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x 세제곱 이렇게 쓰면 좋다 이거죠. 그치? 그러면 얘담아 이제 정예담 x를 여기 두 개에서는 x를 뽑고 여기서는 x 말고 다른 a와 b를 뽑는다면 걔네가 만나서 어떤 항이 만들어져요? 그렇지, abx제곱이 만들어지지. 근데 abx제곱처럼 x제곱이랑 요 abcd 중에 두 개가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이런 x에 대한 2차 항이 몇 개 나올까요? 연우 예상되니? 4개 나올까요? 처음 진도 나갈 때는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안 던져요. 왜? 그때는 순열과 조합을 배우지 않았거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배웠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생각해봐. 이런 항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4개의 괄호 중에서 2개의 괄호에서는 x를 뽑고 나머지 2개의 괄호에서는 abcd를 뽑는 거잖아. 맞지? 이해되니 오냐? 그러면 4개의 괄호 중에서 어떤 괄호에서 x를 뽑을까? 4개의 괄호 중에 2개의 괄호를 선택해주면 된다고요. 그죠?
그럼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뭐라 그래야 돼? 4C2라 그래야 돼. 4C가 얼마지? 이게 대답이 바로 안 나와. 4C가 얼마야? 12. 그건 4P. 3. 야, 씨, 4C면은 진도를 헛나갔구만 이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얼마야? 6이야 6. 6개 나온다고 6개. 어떻게 6개인가 봐봐요. 자, x제곱은 어차피 붙어있을 거니까 여기 뒤에다 x제곱 붙이고요. 자, 여기서 a, b 해서 만들었잖아. 그러면 a, c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a, c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 d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 c도 있을 거고, b, d도 있을 거고, c, d도 있을 거고. 이렇게 6개란 말이지. 그쵸? 어차피 이거 앞뒤 바꾼 거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6개에다가 x제곱 요렇게 전개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거냐면 이번에는 강빈아 3개의 괄호에서 a, b, c를 뽑는 거고 마지막 괄호에서 x를 뽑아. 그러면 a, b, c, x라는 x에 대한 1차항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x에 대한 1차항은 몇 개 만들어질까요? a, b, c, d 4개 중에 3개를 뽑는다는 것은 결국 4개 중에 하나를 탈락시킨다는 것과 같지. 그럼 4개 중에 하나를 탈락시키는 경우는 몇 가지 있겠어? 4가지 있겠지. 얘를 탈락시키는 거, 얘를 탈락시키는 거, 얘를 탈락시키는 거, 얘를 탈락시키는 거. 4가지 있겠지. 그치? 4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 B, C, A, B, D, A, C, D, B, C, D가 하나씩 해서 1창이 만들어질 거고. 자, 마지막으로 준하나 X를 한 번도 안 뽑아? 그럼 어떤 항이 만들어지겠어? A, B, C, D. 그래서 마지막에 A, B, C, D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뭐 공식으로 외우진 않잖아. 공식으로 외우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전개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다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이 모든 공식들이 다 이런 원리로 전개가 가능한 것들이야. 그죠? 그리고 이런 방식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적용할 수 있는데, 자, 요걸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8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봅시다. 8페이지에 12번 있죠? 12번. 자, 8페이지에 12번.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잘 떠올려 보면 우리 지금 이 괄호들을 전개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를 예상할 수 있어요. 정원아, 이거 괄호 몇 개야? 몇 개요? 9개입니다. 9개. 9개죠? 그러면 9개 괄호에서 전부 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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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만 뽑았어. 그럼 어떤 항이 하나 만들어져? x의 9제곱이 만들어지겠죠. x의 9제곱은 딱 하나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맨 앞에 얘를 전개시킨다 그러면 맨 앞에 x의 9제곱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 다음 괄호, 그 다음에는 첫 번째 괄호에서는 1을 뽑고 나머지 괄호에서 전부 x를 뽑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떤 항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1x 8제곱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럼 이제 아까 우리 전개시켰던 거 그 느낌으로 이번에는 그러면 두 번째 괄호에서는 2를 뽑고 나머지 괄호는 전부 다 x를 뽑는다. 그럼 뭐가 만들어져? 2x 8제곱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계속 가서 자, 마지막 괄호에서만 숫자를 뽑고 나머지 괄호에서 전부 x를 뽑는다면 뭐가 만들어져요? 9x 8제곱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지. 그쵸? 그러면 이제 x 8제곱은 다 쓴 거잖아. 그 뒤로는 뭐 이제 x 7제곱, x 6제곱 이렇게 차수가 내려가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궁금한 x 8제곱의 개수는 이미 나온 거다. 요것들을 합치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자, 얘네들을 우리가 합치면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땡 해서 9까지 하고 x 8제곱 이렇게 생긴 거니까 x 8제곱의 개수는 이거 구하라는 거죠. 요거 현거나 얼마야? 45. 그치?
그래서 x 8제곱의 개수는 45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괄호의 개수를 줄이고 그 다음 항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괄호를 뭐 한 5개만 하고 그 다음에 x의 3제곱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 괄호 중에 3개의 괄호에서는 x를 뽑고 나머지 괄호에서는 숫자를 뽑아. 그럼 숫자 2개가 곱해지겠지. 곱해져가지고 다 더하는 그런 과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개를 시키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빈칸에 있는 것들은 뭐 당연한 것들이지. 여기는 2괄호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들어갈 거고 맨 밑에는 3ABC가 들어가겠네요. 그쵸? 자, 이건 우리 맨날 뭐 쪽지 시험 보고 있는 것들이니까 당연히 여러분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곱셈 공식 변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곱셈 공식 변형이 분명히 공식을 다 외웠어요 라고 말하는데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제대로 적용 못 시키는 친구들 많거든요. 자, 가장 기본적인 변형, 요거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 요거 2차식 변형이랑 3차식 변형에서 여기 8번 빈칸에 김예담 여기 뭐 들어가죠? A 플러스 B 밑에는 A 마이너스 B 이렇게 들어가지, 그치? 그 다음에 3번도 곱셈 공식 외운 거에서 2항만 시킨 거고요. 4번은 자, 요식은 여러분 변형하는 과정 예전에 여러 번 많이 보여줬었는데, 자, 얘를 갖다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랬었냐면 일단 2분의 1로 다 묶어. 예원아, 2분의 1로 묶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2가 붙어야 돼. 2a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야지 다시 분배법칙 했을 때 위에 줄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모든 항들에다가 전부 다 2를 이렇게 먼저 한번 만들어주죠. 2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치. 지금 써져 있는 애들을 잘 생각해보면 여기 a제곱 하나랑 b제곱 하나랑 마이너스 2ab 이게 만나서 어떤 완전제곱식을 만든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b제곱이 2개 있었잖아. 2b제곱이었으니까 b제곱 하나 남았죠? 그거랑 여기 c제곱이랑 얘랑 만나서 b-c의 제곱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제곱 하나 남은 거랑 여기 c제곱 하나 남은 거, 그리고 2bc, 그러니까 2ca 만나서 그쵸, a-c라고 써도 되고 c-a라고 써도 되고 요렇게 변형되는 건데, 이 변형이 주로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얘만 단독으로 쓰일 때보다 이게 는 0을 붙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죠? 는 0. 준하나, 여기 는 0이 붙는 순간 어떻게 해석되더라 이게? 그쵸? 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이 안에 있는 것들 얘가 모두 다 0이다 이렇게 해석되죠. 그치? 얘도 0이고 and 얘도 0이다 이렇게 해석되잖아. 그죠? 그러면 더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A, B, C가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 풀 때 자주 나오는 조건입니다.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변형하는 과정도 기억하시고, 얘가 만약에 0이에요 했을 때 이게 A는 B는 C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공식이 요 5번 공식에 여기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5번 공식으로 시작해서 이걸로 마무리되는 문제도 있죠. 그쵸? 아무튼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 머릿속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뭐 이런 것들도 위에 있는 기본적인 공식에서 살짝 변형된 것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알고 있을 거고요. 자, 내려가서 나눗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눗셈은 이렇게 그냥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직접
하는 건 어렵지 않죠. 뭐 한두 번만 해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금방 익힐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나눗셈을 직접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나눗셈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Q가 나오고 나머지가 얼이 나왔다. 이런 나눗셈의 상황을 만났을 때 이거를 승희야 등식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지. 자, 이게 성립된다면 우리는 항상 어떤 항등식을 하나 만들 수 있다? 맞아요. 요런 항등식을 늘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나눗셈의 상황에서 늘 항등식이 하나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것들의 차수 관계를 꼭 여러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차수 관계. 자, 만약에 A가 예를 들면 5차였어. 5차. A가 5차식이었어. 근데 B가 3차야. B가 3차야. 그러면 100% Q는 승희야 몇 차일까? 2차죠. 그쵸? 2차. 왜? B랑 Q를 곱해가지고 최고차, A의 최고차가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쵸? 그러니까 얘 차수와 얘 차수의 합이 이거랑 같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지 얘네들을 곱셈을 했을 때 최고차가 똑같죠. 그리고 승희야 마지막에 나머지 R 있죠? 얘의 차수는 어때요? 나누는 식이 아까 몇 차라 그랬지? 아까 B로 나눈 거잖아. B를 3차로 가정했잖아. 그러면 R은 어때요? 야 이거 몰랐다면 오늘 아주 중요한 걸 알아가는 거야. 나눗셈을 하는 거잖아. 이 나눗셈 과정을 봐봐. 지금 이게 나누는 식이니까 얘가 지금 B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나온 요 나머지가 요 R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이 나눗셈의 과정을 잘 생각해 봤을 때 이 마지막에 나오는 나머지는 얘에서 얘를 빼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럼 뺀다는 얘기는 요 앞에 항이 무조건 사라지잖아. 근데 이 항이 얘랑 같은 차수인 거잖아. 그럼 나머지라고 나오는 그 식은 이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반드시 어떨까요? 낮아요. 그쵸? 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3차로 나눗셈을 했다면 나머지는 반드시 2차 이하가 되는 거예요. 2차 이하. 그치? 그래서 이 차수 관계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복잡한 나눗셈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차수 관계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지금 이 상황은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걸 쓴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똑같은 식을 갖다 놓고 이걸 갖다 놓고 형건아 A를 Q로 나눴을 때 몫이 B고 나머지가 R입니다 라고 말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뭐가 걸려? 차수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A를 Q로 나눈다 그러면 나누는 식이 몇 차가 되는 거야? 나누는 식이 2차가 되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는 2차보다 차수가 어때야 돼? 더 작아야 되지. 근데 나머지가 2차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치? 예, 그래서 반드시 나누는 식과 몫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식을 놓고 Q로 나눠서 몫이 B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아주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수 관계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나눗셈의 상황에서 나머지가 만약에 0이다. 그럴 때 정원아 우리는 그거를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쵸? 이 빈칸에는 R이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대표 문제들은 우리 복습한다라는 느낌으로 한 문제씩 풀고요. 그 다음에 상 문제들도 수업 시간에 최대한 풀어보고, 그 수업 시간에 풀었던 걸 바탕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요 변형된 프린트 이거를 숙제로 열심히 풀어보세요. 자, 일단 대표 문제 1번을 만났어. 준환이가 만약에 이 문제를 만났다면 어떻게 풀 거야, 준환아? 일단 요거를 그러니까 깔끔하게 xn으로 만들고 시작하겠죠? 그래서 a를 넘겨가지고 6a-b 그 다음 어떻게 할래?
이 상태에서 대입할까? 더 정리해. 응, 3으로 나눠버려. 그럼 x는 뭐가 돼요? 2a 마이너스 3분의 1b를 쓸 수 있죠. 지금 여기 b 보면 b가 지금 다 3의 배수들이잖아. 그 3분의 1 붙어도 뭐 별로 불편할 거 없죠. 불러주세요. 2a가 뭔가요? 2x제곱 마이너스 4xy 8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분배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2y제곱 계산하면 그치 이렇게 되겠지? 뭐 이런 거는 실수만 안 하면 되는 문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8페이지로 가서 8페이지에서는 7번 저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이런 문제는 당연히 다 전개할 필요 없죠. 예원아 x세제곱이 내가 궁금한 거니까 x세제곱이 나오는 짝꿍들만 전개하면 되겠지. 자 3x제곱이랑 누구랑 짝꿍? 그치 요렇게가 짝꿍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는 그치 요거랑 짝꿍 그 다음에 요 놈은 얘랑 짝꿍 이렇게 그럼 얘네들만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5x제곱 그 다음에 그치 자 그럼 계산하면 15x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x의 세제곱의 개수만 쓰라 그랬으니까 15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필요한 항만 뽑아서 전개해가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 13번 문제. 자, 이 문제 답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전에 방중평가 볼 때 그때 1번 문제 있었잖아, 그지? 그냥 전개만 시키면 되는 문제인데 그 틀린 사람 꽤 많았거든요. 자, 해봐. 13번.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 뭐가 잘못 전개됐을까? 꼼꼼히 보셔야 돼요, 꼼꼼히. 자, 준원아. 3번에 지금 식이 요렇게 생겨 있잖아, 그치? 자, 얘를 전개시킬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이거 써먹어야 되겠죠? 그치? 이거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죠? 자, 그럼 얘에다 적용시켜 봐봐. 맨 앞에 뭐죠? 그 다음은 뭐라고? 얘를 전개시켰을 때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저 문제에 있는 애로 가면 B 역할을 누가 하고 있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Y가 하고 있죠. 그죠? C 역할을 마이너스 Z가 하고 있고 A 역할을 EX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 자리를 쓸 때는 B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를 제곱해서 쓰는 거지. 그럼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 맞죠? 여기도 어때요? 자, 여기까지는 무조건 플러스가 나올 텐데 이 뒤에부터는 이제 요 부호들이 의미를 갖는 거지, 그치? 자, 요 자리에 해당되는 것은 뭐겠어, 그러면? 부호를 정확히 말해주고, 그치? 얘네 둘이 곱해서 2배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xy지.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요? 부호를 정확히 말해주고, 그치? 요렇게 둘이 곱해서 2배니까 플러스 2yz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요? 그쵸? 요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zx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3번 보기가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이 뒷부분 요 두 개의 항의 부호가 잘못됐습니다. 그치? 요런 거 잘 찾아내야 돼. 정확하게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겠고 적용할 줄도 알아야지 이런 거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18번 한번 볼게요. 18번. 이것도 자주 만나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아마 보면은 바로 풀이 방법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가 요거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요거 a, b 플러스 아니지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를 구하고 싶은데 이 상태로 그냥 전개시키면은 형건아 이거 전개하면 모양이 이쁠까 안 이쁠까? 별로 안 이뻐요. 전개하는 과정도 좀 귀찮아요. 하나씩 하나씩 다 해봐야 되거든. 이렇게 생긴 곱셈 공식은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자 이런 놈을 만났는데
근데 문제에 마침 요런 조건이 있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얼마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다면 얘를 활용해서 요 괄호 하나를 조금 바꾸어서 전개하는 게 더 편하죠. 어떻게 하더라 강빈아? a 플러스 b는 그치 요런 식으로 알파벳을 하나씩 넘겨가지고 다 3 마이너스 얼마로 만드는 거죠. 그쵸? c 플러스 a는 3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요게 이제 3 마이너스 c 3 마이너스 a 3 마이너스 b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럼 이걸 전개할 때는 정원아 어떤 꼴이다라고 접근하면 돼? 우리가 곱셈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 것 중에 요 모양이라고 바라볼 수 있죠. 그쵸? 맞죠? 자 그러면 얘 전개되면 어떻게 생기는지 알잖아. 자 그럼 여기다 적용해 봅시다. 맨 앞에 뭘로 시작할까요? 27.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9. 오케이. 그 다음에는 그렇지. 마지막에는 맞아요. 그쵸? 잘했습니다. 이 전개되는 과정이 아까 전에 설명했던 내용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요 맨 앞에 얘는 3개의 괄호에서 전부 3, 3, 3을 뽑은 거잖아. 그지? 준하나 여기 있는 묶음들은 3개의 괄호에서 2개의 괄호에서는 뭘 뽑고 3을 뽑고 하나의 괄호에서만 알파벳을 뽑은 거지. 그치? 그런 것들을 묶어 놓으면 요 모양이 되겠지. 그치? 보이죠? 그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3개의 괄호 중에서 3을 몇 번 뽑고? 한 번 뽑고, 그치? 그 다음에 알파벳들을 2개 뽑은 거죠? 그래서 그걸 곱해서 만드니까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건 알파벳만 뽑은 거고, 그치? 그래서 이 공식을 물론 적용을 하는 거지만, 이 식 자체를 봤을 때도 아까 전개 원리를 이용해서 그냥 쭉쭉쭉 쓰는 게 더 좋다. 그럼 이제 다 알고 있는 값들이니까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네요. 요 자리에 3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는 마이너스 16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는 12가 들어가겠네. 그러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다. 예원아 답은 마이너스 60 1번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자, 내려가 봅니다. 밑에 유형 4번은 이제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치환을 해가지고 풀어라 라는 내용인데 그 우리 치환을 할 때 치환하는 유형 중에서 요런 꼴 있죠. 요런 꼴 자, 요런 거 괄호 4개 이렇게 붙어있는 꼴 이렇게 괄호 4개짜리 꼴은 김예담 어떻게 푼다고 배웠어요? 맞아. 둘씩 짝짓기를 해가지고 푼다고 배웠는데 이 짝을 짓는 기준이 뭐였지, 예담아? 예를 들면 뭐 x 플러스 3, x 플러스 5, 뭐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아니 6 할까? 자, 만약 이렇게 괄호 4개야. 그럼 어떻게가 짝꿍이에요? 잘 안 보여? 3, 5, 2, 6이에요. 3이랑 5가 짝꿍이고, 그치? 얘랑 얘가 짝꿍이지? 그렇게 짝을 짓는 이유가 뭐죠? 그치?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도록 두 세트를 만드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야 이걸 전개했을 때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뭐가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뭐가 나오니까 이 공통 부분을 뭐 해가지고 풀겠다? 치환해가지고 풀겠다. 그치? 그래서 치환하는 유형 중에서 괄호 4개짜리 만나면 항상 둘씩 짝져서 푸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자, 19번으로 내려가면 19번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그냥 하나씩 곱셈을 하려면 연우야 곱셈을 몇 번 해야 돼? 그냥 순수하게 이게 노가다를 한다 그러면 9번을 해야 되지, 그치? 쫙 나와가지고 또 동류항 또 찾아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거보다는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냐면 치환을 해서 푸는 게 효과적인데 얘는 지금 치환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숨겨져 있거든. 치환해야 될 부분이 딱 내 눈에 드러나게 만들려면 어떻게 먼저 해야 될까요, 누나? 앞에 음, 2b 마이너스 5c를 음, 마이너스로 음, 묶어서 근데 그거보다는 뒤에 거를 마이너스를 묶는 게 조금 더 보기에 좋지 않을까요? 맞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2b-5c를 치환할 거야 라고 이렇게 t만 내주는 거야. 이렇게 괄호로 그냥 묶어줘. 이렇게 해주고, 맞지? 자, 뒤에 있는 거에서 이제 얘네 둘을 어떻게 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그러면 이제 2b-5c가 딱 나오면서 아, 2b-5c가 공통 부분이구나, 얘를 치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쵸? 이거를 뭐 t로 치환합시다. 이렇게 t로 치환해버리면 요게 a 플러스 t, a 마이너스 t니까 전개하면 뭐예요? 2의 제곱 마이너스 t의 그렇지. 자, 그럼 t 자리에다가 원래 거 다시 집어 넣어주면은 2b-5c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요거까지 잘 생각해서 전개시켜 주세요. 마이너스의 4b의 제곱 마이너스 자, 요거 생각해야 돼. 플러스 20bc. 20bc 오케이. 마이너스 25c의 제곱. 그렇지. 이렇게 전개되는 거다. 그래서 치환을 할 수 있는 문제에서는 치환을 해서 푸는 것이 훨씬 편해요. 치환이 가능한 문제에서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0페이지에는 이제 곱셈 공식 변형 나오는데 자, 곱셈 공식 변형에서 요거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 이건 다 알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어떻게 된다? 준아, 제일 기본적으로 그냥 x 플러스 y를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유나야,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뭐하고 같더라? 음? 자, 그러면 4제곱도 한번 가볼게요. 4제곱. 자, 4제곱이라는 것은 제곱의 제곱임을 활용하면 되겠죠. 제곱의 제곱임을 활용해.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이다로 바라보자는 거지. 그치? 요거에서 형건아, 뒤에다가 무엇을 빼준다면 얘랑 같아질까요?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을 빼주면 같아지겠지. 준환이 이해되나요? 이거를 전개한 모양이 뭘까 되짚어보면 돼. 그지? 이거 전개시키면 가운데 2x제곱 y제곱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걸 없애줘야 같아지는 거니까. 자, 그런데 5제곱도 한번 해볼까요? 5제곱은 위에 했던 것들이랑은 약간은 결이 다른데, 자, 일단 5제곱이 만들어지려면 몇 제곱과 몇 제곱이 곱해져야 되니? 뭐 1제곱과 4제곱은 큰 의미 없으니까 2제곱과 3제곱이 곱해지는 상황을 일단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고요,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을 곱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랑 똑같진 않지 당연히. 그죠? 이거 한 다음에 뒤에서 뭔가 이제 뺄셈이 들어가 줘야지 같아지는 거지. 그러면 무엇을 빼야 할까? 무엇을 빼야 할까를 찾기 위해서 얘를 전개를 한번 시켜봅시다. 자, 요거 전개해보자. 정원이가 한번 전개해볼까요?
x 먼저 쓸게요. x 세제곱 y 제곱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전개가 되더라. 그러면 내가 만들고 싶은 x제곱 y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김예담 뭘 빼줘야 돼요? 요렇게 두 가지를 빼주면 되죠, 그쵸? 근데 요거를 빼줄 때 그냥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서 쓰는 게 이쁘겠어? 그렇죠. x제곱 y제곱으로 묶어서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x 플러스 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이 5제곱까지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면 사실은 자 여기 이 네 가지를 막힘없이 쓸 수 있다면 6제곱을 물어보든 7제곱을 물어보든 다 이것들을 조금씩만 변형하면 돼요, 그쵸? 맞죠? 예를 들면 뭐 7제곱이 나오더라도 7제곱은 어떻게 접근하면 돼 그러면? 이거는 3제곱과 4제곱이 만나게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x 3제곱 플러스 y 3제곱이랑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이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뒤에서 적당한 거 빼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거 전개한 것도 이거랑 거의 비슷할 거 아니야. 여기서 2, 3 대신에 3, 4가 들어간 거잖아. 그치? 그럼 빼줘야 될 게 뭐겠어요? x 세제곱 y 세제곱 괄호 x 플러스 y를 빼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할 줄 안다면, 얘를 써먹을 줄 알면 차수가 더 높아져도 비슷한 원리로 할 수 있어. 6제곱은 이거 응용하면 되잖아, 6제곱은. 그치? 요거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전체 제곱으로 시작하면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5제곱까지를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유도해낼 수 있다면 나머지 차수가 높은 것들도 다 할 수 있다. 자, 일단 우리 22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22번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6이고 xy가 1이에요. 자, 요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의 기본은 x 플러스 y의 값하고 xy의 값이 있거나 아니면 x 마이너스 y의 값하고 xy의 값이 있어야 이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같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는 얘하고 얘를 이용해가지고 이 x 플러스 y나 x 마이너스 y 중에 나한테 필요한 거를 찾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가 봅시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싶은 것은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잖아. 자, 얘는 준하나 얘는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요? 플러스 3xy 그치 요렇게 변형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요 놈의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x 마이너스 y구나. 그치? 그러면 준환이가 해야 될 일은 이 문제에 주어진 두 가지를 가지고 x 마이너스 y의 값을 찾는 거거든요. 자, x 마이너스 y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준환아?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어떻게 보자고?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어. 근데 이렇게 보면은 x 플러스 y가 구해질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거 알고 있으니까 이 공식을 활용하면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x 플러스 y가 아니라 뭐다? x 마이너스 y잖아. 그럼 요거를 이걸로 가지 말고 뭘로 가야 돼? 마이너스로 가고 대신에 뒤에도 요렇게 놓고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치?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럼 요게 지금 6이고요. 이쪽이 얼마인지 몰라, 그쵸? 내가 찾고 싶은 것의 제곱이고 이쪽은 xy가 1이니까 플러스 2네, 그치? 넘어가면은 그럼 얘가 4란 얘기 아닌가? 그럼 x-y가 4면은 x-y의 값은 얼마예요? 아, 제곱이 4면은? 원래는? 제곱해서 4라 그러면 원래는 얼마야? 야, 이거는 잠자다 일어나서 툭 찔러도 풀마가 튀어나와야 돼. x제곱이 9면은 x가 3이야? x제곱이 9면은 x가 얼마야?
풀마 3이잖아. 풀마가 일단 무조건 튀어나와야 돼. 일단 풀마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거죠. 조건이 있는지. 지금 문제에서는 x가 y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플러스 2지만 계산을 할 때는 습관적으로 풀마가 나와야 돼요. 그쵸? 자, 그럼 x 빼기 y가 플러스 2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플러스 2를 여기다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뭐가 될까 준하나? 8 플러스 그죠? 3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6이죠. 그쵸? 그럼 8 플러스 6이니까 얼마야? 14 됐죠? 요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을 얼마나 잘 써먹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11페이지에 27번 11페이지에 27번 풀어봅시다. 정확하게 한번 풀어봐. 자, 여러분 5제곱 5제곱 그리고 6제곱 6제곱 요걸 구하라 했으니까 따로따로 구해야 되겠죠. 5제곱 5제곱은 좀 전에 그 얘기했잖아. 그치? x 5제곱 플러스 y 5제곱이란 강빈아 x제곱이랑 y제곱을 더한 것 그리고 x 세제곱이랑 y 세제곱을 더한 것을 곱해놓고 뒤에서 뭘 빼면 된다? 요거를 빼면 되죠. 그쵸?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곱제곱이랑 세제곱을 먼저 구해놓고서 얘를 쓰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자, 지금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가 있으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 그치, 요렇게 해야 되겠지. 지금 얼마예요? 6이고요. 자, 세제곱은 어떻게 바꿔야 돼? 그렇지. 그럼 그대로 적용해보면은 요게 마 2였으니까 마 8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지금 마 3에다가 마 1에다가 마 2를 곱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 마이너스 6 아닌가 뒷부분이? 그럼 앞에랑 합치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요 자리 얼마 넣자? 6 넣자. 요 자리 얼마 넣자? 마이너스 14 넣자. 그 다음에 이거는 x, y를 제곱한 거니까 어차피 1이잖아요. 안 써도 되고요. 얘가 얼마였어? 그치. 그럼 요거 마이너스 요거랑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네. 그러면 다 계산하면 x 5제곱 플러스 y 5제곱이 얼마죠? 자신있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82 그치? 마이너스 82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제곱은 준하나 어떻게 가라 그랬지 아까? 이거의 제곱 오케이. 자, 그럼 이미 우리는 요게 마이너스 14라는 걸 구해놨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4를 제곱을 한 다음에 요 부분이 얼마니?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까지 하면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14의 제곱이 얼마죠? 196 그치? 거기다 플러스 2 하니까 198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얘랑 얘를 합친 거기 때문에 116이 되겠습니다. 4번 그쵸? 요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막힘없이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이런 종류의 차수가 높은 이런 곱셈 공식 변형은 거의 다 풀어낼 수 있겠죠. 자,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서 이번에는 x와 x분의 1 요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곱셈 공식 변형인데 x와 x분의 1이 들어갔을 때 달라지는 점은 x랑 x분의 1을 곱한 값이 요게 승해야 얼마다? 1이지 그치? 그래서 원래 위에 있던 곱셈 공식 변형에서는 2ab 요 놈이 하던 역할을 이번에는 2x x분의 1이 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지어지면서 그냥 상수 2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하는 거 그게 차이점이죠. 자, 그러면 28번 문제로 가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형건아, 이거는 일단 변형하면 어떻게 되더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는 x-x분의 1만 찾으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 이 x-x분의 1을 찾고 싶은데 문제에서 제시해준 식은 요 식이네.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죠? 네. 그쵸. 나누기 x 먼저 들어갈게요. x 나누기 x를 먼저 해주시면은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분의 1은 0이고 거기서 가운데 거를 이항시켜버리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이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대로 갖다 넣으면 되겠네. 그치? 여기다가 3 집어넣어. 여기다 3 집어넣으면은 3의 3제곱 플러스 3의 여기도 3이니까 3의 3제곱 플러스 3, 3은 9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연우야 답은 몇 번? 2번. 그렇죠. 2번. 36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게 들어가 있는 변형 문제가 이제 31번인데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31번 한번 풀어봐요. 31번. 잘 고민해봐. 31번 어떻게 풀까?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문제에서 지금 찾으라고 한 요 분수식 얘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얘부터 좀 정리를 해놓으면은 이걸 우리가 4개의 분수를 따로 쓴다면 이런 거죠. x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x분의 4 플러스 x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당연히 그러면은 x세제곱이랑 x세제곱 분의 1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고요. 가운데 있던 둘은 4로 묶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준하나 이 부분이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뭘로 바뀌지요? 맞아. 이렇게 바뀌잖아. 그치? 자, 초록색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뒤에 여기에 사과로 x 플러스 x분의 1이 더 붙어있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써놓고 보니까 얘네 둘은 서로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얘네 둘까지 이렇게 서로 계산을 해버리면은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x 플러스 x분의 1 요거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인 거야. 그치? 요거를 찾고 있는 중인 거니까 딱 우리는 하나의 값만 알면 돼요. 이 x 플러스 x분의 1이 얼마인지만 찾으면 됩니다. 그쵸? 요것만 찾으면 그거 세제곱 플러스 그거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x 플러스 x분의 1인데 요 놈의 값을 어떻게 찾을까 생각해보면 식이 지금 요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외웠던 곱셈 공식 중에는 곱셈 공식 변형 중에는 요렇게 생긴 애가 있을까요? 이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외운 공식 중에는 요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플러스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요거는 있지. 그지? 변형 공식 중에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가 마이너스면서 요게 세제곱인 것도 있어요. 그죠? x세제곱 빼기 x세제곱 분의 1도 있어요. 근데 가운데가 백인데 여기가 제곱인 애는 없다고요. 곱셈 공식 변형에는. 그치? 그러면 이 식에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니? 이거 자체를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해보는 거. 아니면 뭐 이걸 뭐 통째로 제곱하고 가는 거. 이런 방식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딱 식을 봤을 때 그래도 더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방법은 이거를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x분의 1과 x 마이너스 x분의 1로 이렇게 합차 공식을 한번 해놓고 접근을 해보자 이거야. 자, 이렇게. 유나야, 나는 뭐만 찾으면 이 문제 답이 나오죠? 그치. 우리의 목표는 얘 찾는 거잖아. 그죠? 요 놈을 찾는 거니까 일단 요 놈을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요거 있으니까 요 놈을 우리 K라고 해봅시다. 얘의 값을 K라고 해보면 이 K가 요 뒤에 x-x분의 1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공식 중에 하나 끄집어내봐요. x-x분의 1하고 x 플러스 x분의 1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 x-x분의 1을 제곱을 시킨 것이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을 시킨 것 빼기 4더라. 이거 기억나죠? 근데 우리는 x 플러스 x분의 1을 지금 뭘로 잡았어? k로 잡았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k제곱 빼기 4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나는 x-x분의 1이 궁금한데 x-x분의 1의 제곱이 k제곱 빼기 4야. 그러면 얘담아 여기서 x-x분의 1은 이렇게 여기 있던 제곱을 없애준다면 이쪽은 뭐가 될까요? 아, 김예담. 설마 여기서 제곱을 뗐으니 여기서도 제곱을 떼고 여기서도 제곱을 떼고 이렇게 한 거? 그래도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여기서 제곱을 뗐다는 건 좌변 통째에 붙어있던 제곱을 뗀 거잖아. 그 우변은 어떻게 쓰는 게 맞을까? 너 만약에 x제곱이 5야. x제곱이 5인데 x가 얼마니? 그럼 뭐라 그래요? 아, 그것도 틀려. 풀마루트가 붙어야지. 이거는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바로바로 이게 나와줘야 돼. 제곱을 떼면 풀마루트가 씌워지는 거야. 풀마루트가. 그치? 그러니까 지금도 이쪽 좌변에 있던 이 제곱을 뗀다라는 것은 우변에다가 풀마루트를 씌워라 라는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x분의 1은 풀마루트 k제곱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겠죠.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찾은 게 이 부분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부분의 값은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앞에 있는 부분이 양수인 게 확실하거든. 문제에서 이제 양수 x에 대하여 라고 말했기 때문에 얘가 양수인 게 확실해. 근데 얘랑 얘를 곱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3루트가 나왔으니까 이 뒷부분이 음수인 게 확실하거든. 근데 사실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큰 상관없습니다. 일단 x-x분의 1이 그냥 요거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자, 이 식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식을 다 끝났습니다. 자, 요 식을 갖다가 요 부분이 k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지금 찾은 거잖아. 이 뒷부분이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 풀마 루트 k제곱 빼기 4가 나온 거예요. 요렇게. 그것이 는 마이너스 3루트하고 같다. 요 상태가 됐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식 굉장히 지저분하잖아. 막 풀마도 있고 막 루트도 있고 막 그렇잖아. 이 플러스 마이너스와 루트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제곱시키는 거지. 그치? 양변 제곱 때려버려요. 여기서. 자, 여기서 양변 제곱을 때려버리면 k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괄호가 제곱이 되면 풀마는 없어지겠죠. 루트도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이쪽은 요놈의 제곱이니까 45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넘어올게요. 이거 k 4제곱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45는 0인데 이거를 4차 방정식이라고 볼 필요 없지. 그냥 k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k제곱에 대한 2차식이니까 9, 5에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k제곱 마이너스 9, k제곱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k제곱의 값이 9 또는 마이너스 5인데 당연히 k제곱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5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k제곱은 9가 되는 거고요. 그럼 k는 뭐야? 여기서도 습관적으로 뭐가 붙어야 돼? 풀마. 그치? 풀마 3이 나옵니다. 플러스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자, 아까 잠깐 얘기했죠? k라는 게 누구였어? x 플러스 x분의 1이었어. 그리고 x는 양수야. 그럼 x 플러스 x분의 1도 당연히 양수지.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도 탈락하고 k 값은 3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구한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찾고 싶었던 답을 찾을 수 있게 됐네요. 그쵸? x 여기 3이니까 여기 3 집어넣으면
3의 세제곱 플러스 3. 답은 얼마? 30. 이렇게 풀 수 있겠다. 그치? 곱셈 공식 변형을 활용하는 문제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32번 문제. 자, 32번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 분수 3개가 나왔잖아. 우리 이렇게 생긴 분수를 따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거 나오면 맨날 준하나 새 분수를 뭐 해가지고 풀어? 자신있게 말해. 통분해서 풀죠. 통분. 자, 통분하면은 A, B, C 분의 뭐가 된다? 그렇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된다. 그치? 그럼 나는 A, B, C의 값은 알고 있으니까 얘의 값만 찾으면 풀리는 문제네. 근데 요 놈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 첫 번째 거와 여기 두 번째 거를 잘 활용하면 되겠죠? 얘와 얘가 포함되어 있는 변형 공식이 뭐가 있어? 요거는 맞아. 요거를 딱 떠올려 주시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요게 24, 요거는 16, 그럼 마이너스 2하고 여기가 지금 네모인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요 자리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네. 그치? 마이너스 4. 그럼 요게 마이너스 4고, 자, 분모에 들어갈 것은 ABC 마이너스 2네요. 그쵸? 답은 얼마구나? 2가 되겠지? 4번입니다. 이거 아주 흔하게 나오는 변형 곱셈 공식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 35번은 좀 전에 상문제에 비하면 훨씬 쉬워. 자, 요놈은 A 빼기 B가 마이너스 5, C 빼기 A가 3일 때 얘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일단 아주 익숙한 식이 나왔죠. 아까도 복습한 거다. 자, 요게 나왔으면 강빈아 아까 어떻게 하자 그랬지? 요거 어떤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 2분의 1 뭐라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오케이. 자, 이렇게 바로 바꾸시고요. 그럼 문제에서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예요 라고 말해줬고, C 마이너스 A는 C 마이너스 A는 3이에요 라고 말해줬잖아. 그치? 그럼 이제 얘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끝나는 건데, 자, 이거의 값은 이 두 식을 적절히 활용하면 찾을 수 있겠지? 이 두 개를 어떻게 할까, 강빈아? 어떻게 연립? 여기서 판단을 할 때 이거랑 똑같이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 이 식은 B랑 C에 대한 식이잖아. 그러면은 누가 소거되는 게 우선이야? A가 소거되는 게 우선이지. 그치? 그러니까 A가 소거되는 방향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가 A고 여기 마이너스 A니까 당연히 두 식을 더해보면 돼요. 그쵸? 두 식을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찾는 거하고 부호는 반대지만 별 상관없잖아요. 부호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2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2분의 1이 붙어 있고 요 괄호 안에가 마이너스 5의 제곱에 2의 제곱에 3의 제곱 요렇게 되는 거네. 그치? 그럼 얼마야 답은? 19 좋습니다. 19 이렇게. 자, 내려갈게요. 밑으로 내려가서 3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곱셈 공식을 이용한 숫자의 계산인데 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그냥 숫자 상태로 계산해도 되겠지만 보통은 여기서 주인공이 되는 숫자 하나를 문자로 바꾸는 게 오히려 편하거든요. 그럼 우리 유나가 이 36번에 있는 이 식은 숫자 얼마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10 맞습니다. 10. 10이라는 숫자를 주인공으로 생각할 거야. 왜? 9는 10에서 1 뺀 거고요.
111은 뭐야, 유나야? 111? 10의 제곱에 플러스 10 맞죠? 이렇게 생긴 애죠. 그쵸? 그러니까 10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10하고 1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자, 그 다음에 1001은 뭘까요, 유나야? 1001 10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지? 이거 정원아 이거 읽어봐. 들릴까봐 못 읽겠어? 그렇지, 100만 1이지. 100만 1은 10의 몇 제곱 플러스 1일까요? 백만 그러면 공이 6개 붙어 있는 거지. 공의 개수가 10의 거듭 제곱의 개수랑 무조건 같아요. 그러니까 100만 1이면은 10의 6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부 다 1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1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a로 바꿔서 한번 써본다면 자, 이 식 전체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a-1 그리고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그 다음엔 a 세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는 a의 6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식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예원아 이렇게 둘이 곱한 게 뭐더라? 그렇지, 요거더라. 그러면 그거하고 요거하고 곱하면 뭐더라? 그치. 그러면 또 이거하고 요거하고 곱하면 뭐더라? 그렇지. 요렇게 쭉쭉 계산해주면 되겠다. 근데 a가 10이었기 때문에 10에 12제곱 마이너스 1. 그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쵸? 네, 요게 답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39번까지만 풀고 오늘 진도를 마칠 건데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39번. 답 한번 찾아봐. 일단 문자 2개로 갔나요? 자, 이게 지금 등장하는 게 얘네들의 연관성을 봐가지고 문자 하나로 시작할 수는 있는데 시작해보면 좀 어렵거든요. 루트도 들어있고 그래서 복잡하니까 그냥 루트 포함해서 루트 1021을 a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1020이라는 숫자를 b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해봐라 그랬죠. 이게 출발했지. 그러면 요게 a분의 뭐가 돼요? 루트는 또 썼어요? 그러니까 요 1021만 a로 놨어요? 그냥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간 거 아니야? 맞죠? 요렇게 가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요 상태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분자를 전개를 시켜버리면은 자, 어떻게 전개돼? 음, 음, 그치. 자, 뒤에는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부호만 좀 바꾸면 되겠지, 그치? 자, 요거랑 거의 비슷한데 부호가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부호가 다른 것들은 사라질 거니까 아이고 여기가 아니구나. 얘랑 얘가 사라지고 얘랑 얘가 사라질 거니까 분자에 뭐가 남았어요? 2a 세제곱 두 개인데 6a b제곱 요 모양이 됐죠. 그쵸? 그럼 a 한 번씩 약분해주면은 2a제곱 플러스 6b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넣으면 돼. 그치? 자, 루트 1021이 a였기 때문에 a 제곱은 얼마가 돼요? 그냥 1021이 되잖아. 그래서 앞부분은 2042 플러스 자, 뒷부분은 이제 b제곱은 이거는 1020의 제곱인 거잖아. 그치? 맞죠? 1020의 제곱 그러면 6 곱하기 1020의 제곱인데
우리가 이거 1020의 제곱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이걸 계산한 결과에 1의 자리 숫자가 궁금하잖아. 근데 강빈아, 얘는 얘 자체로 10의 배수잖아요. 그럼 이 제곱하면 100의 배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앞에다 뭐 얼마를 곱해든 앞에 뭐가 있든지 간에 1의 자리 숫자는 반드시 0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 더했을 때 1의 자리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엄청 큰 숫자겠지만 앞에 뭐가 쭉 있고 마지막 1의 자리 숫자는 반드시 얼마야? 2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1의 자리 숫자는 2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요런 문제. 자, 그래서 오늘 새로 받은 책에서 12쪽까지 풀어 오시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거기 오늘 우리가 상 난이도의 문제를 6문제 풀었거든요. 6문제. 그 6문제에서 숫자만 바꿔놓은 것이 요 프린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면으로 돼 있는데 화요일까지는 앞면만 풀어오시면 돼요. 앞면이 딱 6문제니까 그리고 6번까지 풀어가지고 갖고 오시면 됩니다. 체크하고 프린트 6번까지. 왜 이걸 따로 뽑아주는지 의도를 잘 생각하세요. 이거 완벽하게 자기 힘으로 풀으라고 완벽해서 주는 거니까 펄렁펄렁 풀지 말고 꼼꼼하게 풀어가지고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화요일 날은 6시 15분에 와서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2층으로 가서 그날 숙제 검사하고요. 숙제 검사. 지금 오늘 내준 거랑 그 다음에 우리 그 왜 개념 원리랑 RPM도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까지 싹 해가지고 숙제 검사 받으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 진행하고 그리고 그날은 여기 3층에서 진도 수업은 있다 없다? 없다. 그날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가지고 그날은 2층에서 숙제 검사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까지만 하고 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목요일날 만날 거고 화요일날 시험 잘 보시고요. 수고했습니다.